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고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정재찬 교수가 썼습니다. 네, 정재찬 교수는 미디어 노출이 참 많은 분인데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건 김재동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톡투유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게스트로 출연한 걸 봤어요. 말도 재치 있게 하고요. 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이분이 소개하는 시 그리고 그 시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보면서 와, 저런 게 시구나,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책을 통해서도 제대로 한번 다시 배워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정재찬 교수는 서울대 출신이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죠. 이 책에선 정 교수를 시 소믈리에 또는 시 에세이스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는 식당에서 음식에 맞춰서 와인을 소개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시 소믈리에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시를 소개해주는 사람일 텐데 정재찬 교수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 주변의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시,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에세이를 써내려간다 라는 점에서 볼 땐 시 에세이스트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우리는 보통 지식 소매상 이렇게 부르죠. 이건 자칭 타칭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개념을 정말 잘 쉽게 풀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해서 제시하는 사람은 이걸 지식 소매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재찬 교수는 시 소매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를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는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지식 소매상은 입에 착 감기는데 시 소매상은 좀 어색한 감이 있긴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정 교수의 시 소매상 역할 이거 하나만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서 저는 고집스레 시 소매상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이 책은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그 주제에 맞는 시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보태는 그런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에세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네, 이건 이 책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네, 이게 주제예요.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사랑, 관계, 소유, 네, 이런 주제를 놓고 세부적인 이야기거리를 찾고 그에 맞는 시를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쭉 써내려 가는 거죠. 저자는 이걸 시로 듣는 인생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책은 강의하듯이 썼습니다. 말도 경어체로 했고요. 아마 톡투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주제를 놓고 시를 한 편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식의 동영상에 맞는 프로그램 포맷을 텍스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걸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선 눈물이 좀 핑 도는 그런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1장 밥벌이에 소개된 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허은실 시인이 썼고 제목은 이마예요. 이마. 네, 잠시 읽어볼게요.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내 오른팔이 이마에 얹혀 있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슬펐을까?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오래 생각했는데 저 스스로 혼자서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정재창 교수가 해석해둔 부분을 보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혼자 앓다가 잠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새밑 설 전날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한밤중 홀로 깨어납니다. 서러웠을 겁니다. 어둡게 알았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니 혼자 너무 서러워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던 모양입니다. 뭐가 그렇게 또 서러웠을까요? 자기 자세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내가 내 팔을 내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아픈 것만 해도 힘든데 그 고통을 같이 나누거나 간호해 줄 이도 없는 고독이 그를 더 서럽게 만들었을 테지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누가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마를 짚어주잖아요. 그럴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혼자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네, 혼자서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슬펐던 거죠. 아마 몸이 아픈 것보다 혼자 있었다는 거, 외로웠다는 거, 그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처럼 이 책은 어떤 주제에 맞는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시를 해석하고 정재창 교수의 생각을 보태는 그런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모두 7장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장 돌봄이라는 두 번째 챕터,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커서 부모를 돌보고, 네,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통 같았으면 책 한 권 읽는데 필요한 시간을 이 두 번째 챕터를 읽는데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래 읽었어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냥 푹 빠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그래, 그게 인생이다 싶기도 했어요. 아마 저 같은 40대, 50대 사람이 이 책을, 특히 이 책의 두 번째 장을 본다면 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참 슬프고 그러면서도 정말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 네, 그 소설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네, 전 이 책 읽기 전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 책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라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구나 싶고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한마디인데, 인생의 무게 앞에 내 삶이 초라해질 때 그때야말로 시가 필요한 순간이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를 좀 더 자주 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책에는 이훈 시인이 쓴 군집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세상에 검열당하고 나에게 외면당해
잉태되지 못한 감정들 모여 내밀이 일으키는 데모. 누군가는 그것을 우울이라 불렀다. 이따금 정당하기도 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스스로가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정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쌓인 감정이 결국엔 우울이 된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감정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하실에다가 가둬둘 게 아니고 가끔은 문을 열어서 바람도 쐬게 하고 또 가끔은 문 밖으로 가서 햇볕도 쐬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 슬픔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렇구나 라면서 읽었는데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는 정말 크게 벗어나는 또 다른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와, 정재창 교수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그건데요. 이런 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너무 무식해서 하는 질문인가요? 전문가는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창 교수 정말 시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자기의 글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글의 흐름에 맞는 맥락에 맞는 시를 한 편씩 찾아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재적소에 딱 들어맞는 시를 찾아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정말 정재창 교수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정재창 교수는 시 소매상 같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물건은 아무나 못 팔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팔 수 있는 거고요. 그 물건의 특성, 특질 이런 걸 알아야지 더 잘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할 땐 더 그렇겠죠. 시를 판매 대상으로 이야기하다니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시를 판매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치면 지식 소매상이란 말이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건 지식을 폄하하려고 만들어낸 단어는 아닌 거잖아요. 시를 대중들에게 매우 쉽게 전달한다 라는 의미에서 시 소매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 역할을 정재창 교수가 너무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덕분에 정말 시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페이지 넘기는 게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 꼭 있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돈을 더 주고 사도 아깝지 않겠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책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